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하 하이. 자, 유튜브 오늘 또 환승연애3 리뷰를 하러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아, 지난주 3시간이어가지고 저 살짝 요즘 떨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다행히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생겼다. 그러니까 오늘 얼마 안 된다. 오늘 저도 운전하고 오면서 제발 몇 분이지? 136분? 이러면서 왔어요, 사실. 원빈이나 저나 사실 금요일에 이거 촬영하려면은 저희 둘 다 일이 있으니까 밤에 한 11시 때 만나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항상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텐션이 조금 낮아도 얘네가 오늘 졸라 힘들었나 보다. 힘든 데이였구나 얘들아 라고 생각해주고 이해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보니까 댓글들을 진짜 잘 써주셔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힘이 없다가도 맞아, 좋은 댓글들을 보면은 힘있게 리뷰를 할 수 있겠다. 맞아. 정말 다행인 거는 진짜. 나도 이제 댓글들을 종종 체크를 한단 말이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정말 다행히도 아주 그 중간 지점에서 출연자들을 따로 욕하거나 막 이러지도 않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이 참 우리 구독자분들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저 너무 흡족하고요. 제가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왜 자극적이게 못할까? 근데 제가 이 방송 출연 이전에 저는 그냥 뭐 연예인들을 보든 프로그램을 보든 진짜 쉽게 말했던 것 같아요. 얼굴 별론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거를 출연을 하고 사람들의 여론을 듣다 보니까 누군가 개인의 한 명의 멘트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면은 정신병이 걸리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번 겪고 나니까 진짜 쉽사리 안에 출연자들한테 너무 날 것으로 멘트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느낀 게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저희도 이제 시청자로서 봤을 때는 정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겠어요. 그치. 그런 채널들이 또 요즘 있잖아요. 또 재밌게 리뷰를 잘해주는 채널이 있으니까 아마 이걸 보는 분들 중에서 그런 시원하게 긁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분들은 다른 채널도 같이 겸해서 봐주면 너무 좋겠다. 맞아. 저희 또 원빈이가 말한 대로 사실 저희는 출연자잖아요. 출연자 입장에서 뭐 그 다음 시즌 출연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방송에 정말 모든 장면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있었던 것 중에서 2시간 정도를 추려서 내보내는 거니까 안 나오는 부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막 이 사람들의 감정이 변하고 심리가 변할 수 있는 건데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면 왜 그런 생각을 했지라고 그냥 최대한 이해하려고 우리 좀 해봅시다. 이제 또 오늘 한번 빡세게 3시간이 아닌 2시간이기 때문에 힘차게 또 리뷰를 해볼까요? 좋아요. 사설이 길었네요. 렛츠고. Let's go. 딱 시작했죠. 이 보이죠? 캐리어부터 이 뒤집어진 이불. 제가 또 이게 시청자분들은 이것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은 진짜 열심히 봤습니다. 진짜? 진짜 이불 안 갠 거 볼 때마다 원빈아 이불 좀 깨! 근데 우리는 방 진짜 깨끗하지 않았어? 형은 깨끗했는데 제가 너 안 깨끗했어? 저희도 깨끗해 준수했는데 저는 이제 제 공간은 조금 그냥 이불 훅훅 걸고 그랬어? 그냥 그 정도는 했고 근데 태희 형이랑 같이 쓰고 공용 공간은 엄청 깨끗하게 했죠. 저도 노력을 했죠. 그냥 너 자리만 네, 이불 안 개고 그 정도? 그쵸. 피해 안 끼치는. 근데 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원빈이가 좀 깨끗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치, 내 아들이니까 너무 사람 냄새 나게 나오니까 사람 냄새가 나게 나구나. 네, 그쵸. 0.1도 없었어. 진짜? 그러니까 좀 놀라운데? 뭐가 어디가 근육 허세. 근데 동진이 형은 허세 부려도 되지. 3대가 400이 넘는데 허세 부려도 되지. 처음에 헤어지고 얼마나 있다가 다시 만났어? 이맘때쯤 사귀었어. 자, 미래를 암시하는 건가요? 자, 이맘때쯤 다시 사귀기 시작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네요. 미래를 암시하는 걸 수도 있겠는걸. 그쵸. 이거 충분히 이거 복선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얘기 많이 했잖아. 주원, 석영 다시 만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잖아, 사실. 뭔가 방금 멘트 나온 게 약간 우리 옛날에 막 그 보랏빛 꽃 막 이러면은 죽음을 암시 막 암기소였었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약간 복선이 아닌가. 그니까. 같은 얘기고 아는 얘기였는데도 더 이성적으로 다가오기도 여기도 사실 조금 마음이 바뀌긴 했어요. 이성적으로 다가왔지만 이성적 텐션이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이 종훈 씨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데이트 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데이트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성적으로 저 별로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요? 라고 얘기하기가 그쵸. 좀 그러니까 어렵지. 저렇게 사실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우님이 지금 늦게 들어왔잖아요. 이미 다들 갈 길 찾아서 가고 있는데 본인은 맞아, 이제 맞아. 도중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 쉽지 않죠. 그렇지. 현정아 밥 먹자. 혜영 씨도 귀여우십니다. 인정합니다. 좀만 더 재워달래. 근데 이게 점심이라는 거죠. 아침 식사가 아니라 이들도 술에 절여 있다가 늦잠 잤다. 그치. 다들 잠 이때도 뭐 한 새벽 4시, 5시 아, 이때는 그쵸. 기본 찍고 잤을 거야. 그쵸. 다 그러니까 다 이때 일어나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 잘해보자고. 하루만? 하루만? 재밌게 보내보자. 왜 그래? 나에겐 직진뿐. 그거 난데? 광태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 광태 씨 플러팅 너무 좋아. 너무 웃기다. 광태 씨도 이제 본인도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도 사실 장난반 진담반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이거는 플러팅이 아니고 오히려 그냥 이제 더 재밌게 가는 거죠. 그니까 그게 사실 그 부분이 너무 이제 사람 좋아 보이고 네, 맞아요. 너무 재밌게 만드네. 근데 나 어제 다희 언니가 얘기하자고 했는데 너한테? 주의사항 있을까?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냥 회원님은 갑자기 난처한 입장이 된 듯한 게 들죠. 지금 얘기 꺼냈다가 주의사항이 있을까? 거의 아마 이거 다혜님도 뭐 혜원님이랑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 뭐 뭔가 맞아요.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하지는 전혀 않을 것 같아. 응원한다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나도 그럴 것 같은데. 다혜님이 나 신경 쓰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하고 나도 그럴 것 같아. 사진을 손만 보자. 정훈이한테. 알겠지? 알겠냐고. 왜 그럴까 얘가? 좋았잖아. 여기 왜 그래? 석영님 약간 이 텐션 뭐죠? 그러니까 약간 짐작이 안 가네? 좀 헷갈리네요. 사실 이게 유정 씨에 대한 질투심인지 아니면 종은 씨에 대한 뭔가 의리나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약간 헷갈리긴 하네요. 지금 질투 쪽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형 해석이 맞다고 느끼는 게 유정한테 보내지 말고 이게 뜻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치?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 이게 유정한테 보내지 말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고 나한테 보내는 거는 너 선택이니까 그건 나의 얘기도 안 했고 그러니까 내포하는 숨은 의미가 있다는 거는 숨기는 모습이 있으니까 주원님은 되려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럼요. 자꾸 너래. 4살이면 누나인데. 뭐 연인 사이였다면 그럴 수 있지. 너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약간 이 논쟁 좀 있을 수 있다. 누나라냐 너라냐. 그냥 약간 뭐 이거는 내 개인적인 견해지만 당연스럽게 연인이면 너 아니면 이름으로 부를 수 있지 않나? 당연하죠 충분히. 그치? 근데 연상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나라는 말을 더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 계속 누나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 뭔가 나보다 연장자인 느낌이 더 선호가 되면은 내가 너라고 부르면서 나랑 동일시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누나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고 싶은 그런 네, 마음에서 그냥. 그런 부분에서 약간 여지가 있겠다고 생각해볼. 그럴 수 있겠네. 그건 알겠는데 창진 씨한테 갔어? 오, 우도를 갔으니까. 앞으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게 야, 이거 죄다 X랑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가능성 있지 않아? 근데 이게 진짜 X로 간다는 게 뭐 둘이 다시 재활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X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제 유정님도 서영님이랑 주원님 관계를 알아버렸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왜? 소리 지른 거야 방금? 나 지금까지 들었던 누나 목소리 중에 제일 컸던 것 같아. 답답했어? 이제 서경님이 이제 표출을 하나? 제가 봤을 때 이제 서경님 단단히 악기 들릴 차례 됐어요 사실. 그래. 우리 탔던 거 뚝뚝뚝 나 지금 아직도 네, 쌍방 문자를 보냈다는 걸 창진님은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거든요. 지금 여기 집에 분위기 보여요? 지금 입꼬리가 지금 이 야들야들한 분위기 봤어? 방금 진짜. 이 스윗한 애트모스피어 어쩔 거야. 나 진짜 서운했어 오늘. 잠시만. 나 진짜 서운했어. 아. 어쨌든 같이 준비를 못해서.
사실 뭐 오늘 일만 이겠습니까? 지난번 일들도 사실 힘들었을 텐데 오늘까지 이러니까 이게 쌓였던 게 나오죠. 민영님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뭔가 서운하다는 걸 표현한 것보다 화나고 싶은 걸 표현하고 싶은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나 지금 화났다. 이걸 느끼고 싶어 하는 게 더 크고 서운함을 표현하고자 하고 사과를 듣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미안해도 민영님은 내가 화난 게 더 중요한 느낌? 근데 그 기전에는 둘의 복잡한 관계가 계속 그치. 얽혀 있는 거죠. 맨날 상정님도 똑같이 옷 때문에 뭐라 하는 것처럼 뭔가 계기가 있으면은 그때 서운한 거를 화로 탁 풀어내는 느낌이 좀 느껴졌어요, 저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또 있어. 미안해라는 말이 어쨌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이긴 하거든. 근데 상대방의 미안한 마음은 알았어도 내 마음이 안 풀렸을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확실하게 이게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면 미안하다고 해도 안 풀릴 수 있어. 기분이 정말 나쁘고. 그쵸. 근데 그럴 때는 사실 미안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풀어지길 바라는 것보다는 화가 풀어질 때까지 미안해하고 미안하다는 액션을 보여주는 게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는 해. 맞죠, 사실. 맞죠. 그것도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미안해 한마디 했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두 사람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기는 해. 맞아요. 상정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전날에는 막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오늘 일만 가지고 뭔가 저렇게까지 화를 낸다고? 라고 맞아, 생각을 맞아. 하면서 의문이 들고 미안하다고 하면 좀 받아주지라고 생각할 수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 그쵸. 아니 계속 갈팡질팡이 아니라 놀라는 끈을 못 놓고 있었는데 그냥 이제는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마음도 못 놓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사실 지금 모든 게 반대다. 거짓말입니다. 그쵸. 네. 너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라고 하는 거는 너가 조금이라도 잡으려고 하면 난 절대 못 놔. 티가 많이 나죠. 거짓말입니다. 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코가 계속 길어지면서 서경 씨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가 계속 길어지면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 저기 한 바퀴만 돌래? 아 장진이 형도 또 귀여우시네. 매력적이십니다. 아유 여기 형님들이 너무 참 괜찮아. 창진이 형이 지금 타이밍이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캐치했어요. 맞아. 지금 DNA에서 지금이다. 지금이다. 창진의 모든 세포가 다 막 노를 열심히 적고 있어. 창진아 지금이야 하면서 맞아. 야 다 너 놀려 너 저거 해가지고 가야 돼. 말해. 수십 년의 창진이 지금 막 지금 너 돌리고 있어. 그래서 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 봤을 때 서경님은 또 그런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냥 주원님이 서경님한테 확실히 딱 잡아가지고 자기 표현했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그걸 너 나한테 표현해줘 얘기하는 거는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내가 차마 그 말은 못하고 내 마음을 돌려서 계속 표현을 하는데 돌려서 표현하는 방식이 주원님의 심경을 건드릴 수 있는 방식이다. 주원 씨가 이제 그런 거를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그냥 넘어가거나 막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런 마음들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너가 한번 얘기해봐 네 입으로 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결국에 안 나오니까 주원님은 그냥 되게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쵸. 계속 솔직하지 못하고 계속 어쨌든 자기 말을 감추고 솔직하게 얘기 못하는 거는 어쨌든 굳이 우위를 정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계속 너가 더 나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정확한 포인트인 것 같아. 네. 근데 이걸 깨야지 주원님이랑 관계가 좋아집니다. 서경님은 이걸 좀 알아야겠죠? 근데 자긴 또 아니래. 아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좋은 형도 누나한테 보내는 거 아닌 거네. 여기가 이제 약간 사고였네. 여긴 많이 사고다. 언니가 마음이 있다 막 이런 것만 하면 여기 오빠 언니 조금 가시방석이네. 야 여기서 또 빚 유정이 여기서 갑자기 그릇을 더 확장시켰다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릇을 걔는 마음이 없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유정님은 그릇을 이렇게 넓혔어요. 쉽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오늘만큼은 제가 느꼈을 땐 서경님의 자존심이 너무 강했다. 그 부분이 주원님을 더 불편하게 했고 그 부분이 둘의 관계를 계속 꼬이게 했고 주원님이 당연히 불편하니까 서경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그쵸? 근데 그거를 서경님은 본인이
느낀 행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원님이 한 행동이 이해가 될 텐데 그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비꼰다고 느끼고 생각을 했겠죠. 아주 단단한 악기가 들렸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은 오케이. 어떻게 봤어요? 저는 사실 이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서경 씨가 원빈이가 지난번에 한 자신감, 자존감 그죠. 자존감 수업을 같은 듣고 시- 이제 이게 들어갔으면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다. 민영님과 상정님도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용은 별로 제가 볼 땐 중요하지 않다. 둘이 다투는 방식이 중요한데 너무 다르다. 민영님은 보다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상정님은 너무 보다 감정적으로 접근한다. 저 사람이 한 말에 꽂히고 민영님은 그 말에 꽂혀서는 안 된다. 뭐가 문제인지를 봐야 된다. 그쵸. 이거를 봤는데 둘이 계속 엇갈리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둘도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대화의 진전을 위한 모습이 없어가지고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졌다. 민영님은 이성을 가정한 감정 싸움이고 상정님은 그냥 감정 싸움이었다. 사실 그래서 보면서 저도 그냥 답답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화를 요약해보면 파국이다. 약간 파국이다. 이원아 진짜 쉽지 않았다. 어쨌든 오늘 리뷰 또 재밌게 해봤으니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